안녕하십니까. 5, 6월달 학원 전범위 복습 문제 2회차입니다. 1번 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위임계약, 이 원인관계죠. 원인관계하고 수권행위는 구별한다 그랬죠.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있다 해서 반드시 수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별개라 그랬으니까 옳은 점이죠. 대리에 취하지 않은 행위, 즉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행위, 예를 들어서 가족법상 혼인 같은 것들, 이런 걸 대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추인 안 됩니다. 자, 의사의 통지와 간접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 그랬죠. 준법률행위도 원래는 대리에 취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법률행위만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의사의 통지, 최고 같은 것들,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같은 것들은 대리가 허용됩니다. 예외입니다. 대리는 법률행위 적용되죠. 그러니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이런 건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죠.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사 표시한 대로 해야 행위죠. 그리고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 표시하죠.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 표시한 대로, 즉 본인은 위한 것임을 표시한 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이 틀렸고요. 그냥 무효라 그랬습니다. 2번 점유, 조문이죠. 157조 1항 소위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다까지 추정되죠. 과실 없이 점유, 즉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죠. 2번 틀렸죠. 2번은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둘 사이의 점유 사실 인정, 승계 사실 인정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요 3번은 196조 1항이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함으로써 이렇게 생기고요. 4번은 199조죠.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입니다. 이제 그냥 승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198조에서는 199조에서는 특정 승계인을 말합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이걸 점유의 분리를 하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이거를 점유의 병합, 이렇게 부르죠. 점유의 분리 병합이 가능하다. 5번 200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죠. 부동산을 등기하면 권리자로 추정해 주듯이 동산을 점유한 자도 권리자로 추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점유물은 동산만을 말합니다. 요 5번은 200조인데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계약 해제권의 소멸 원인,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 매수인이 해제권자인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물건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물건을 가공해서 개조해서 원물 반환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매수인의 해제권을 소멸합니다.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에요.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그런데 확답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해제권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아서 최고한자가 해제 의사 확답을 받지 못했어. 그럼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근데 지금 3번은 해제권자가 해제 통지를 바라지 않은 경우 그랬죠.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건 발신주의 아닙니다. 여기는 최고한자가 확답을 받지 못할 때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2번은 해제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3번은 1번하고 똑같죠. 매수인이 목적물을 훼손해서 반환을 불가능하겠다. 매수인 해제권 소멸합니다.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제권 소멸하죠. 해제권은 권리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요. 해제권 소멸합니다. 4번. 요거 1번 621조죠. 임차권 등기 청구권.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2번은 622조죠.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려. 근데 그 임차권을 등기 안 했어.
하지만 인천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처리라고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빠져야 되죠. 이 622조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임대인 및 이걸 지워야 되죠. 3번은 임차인의 수인 의무죠.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행위, 즉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죠. 4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했다. 무단양도 무단전대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5번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부속물은 두 가지죠.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2번이 틀렸죠. 잊지 마세요. 622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그런데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설령 인도 및 주인 등록을 해서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기능이죠. 따라서 그 주민등록은 실제 공부상 주택 주소지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하면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256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산자를 쏙 빼고 256번지라고 신고하거나 공부상으로는 지층 1호라고 되어 있는데 현관문에 101호라고 써 있어서 101호라고 신고한 경우 이럴 때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반입니다. 3번 임차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기한이 종료되지 아닌 상태에서도 여기서 대항력을 갖췄다는 건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아직 임대차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법원은 요 임차인의 배당 요구를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법원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통지해서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네요. 공부상으로 산 56-6, 등기부상으로 산 53.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일치해야 돼. 근데 그냥 53이 6. 이건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죠. 5번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따라서 기존 소유자전 양도인의 보증금 받는 채무는 소멸하게 되죠. 5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전범위 문제 5문제. 그래서 전범위 문제는요. 볼 때마다 내가 이 부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예컨대 해제권 소멸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 총론 해제 파트 가가지고 해제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쫙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점유권 한번 쫙 살펴보시고 임대차 한번 쫙 살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히 해설 듣는 걸 끝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강의나 이론 강의나 요약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범위 2회차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